새해가 다가오면 계획보다 공포가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달만 틀어져도 돈이 샌다, 말이 꼬인다, 몸이 무너진다. 이 셋 중 하나만 터져도 1년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조선시대엔 이 공포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흉년 한 번, 전염병 한 번이면 집안이 통째로 무너지고 세금과 군역이 겹치면 살아남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새해의 희망을 외치기보다 위험부터 표시했습니다. 어느 달에 무리하면 큰일 나는지 미리 적어두고 그걸 보면서 속도를 조정하는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토정 비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월별 경계 시스템을 역사와 심리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토정 비결의 핵심은 예언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한 해를 정월부터 섣달까지 쪼개서 달마다 경고를 붙이는데 대기를 한 줄로 끝내지 않고 좋은 달에도 방심을 막고 나쁜 달에도 공포를 줄이는 문장을 반복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마음이 들뜨기보다 정리되는 쪽으로 가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월별 흐름을 읽는 거지? 내 개인 운세는 아닌 거야. 그리고 띠가 같으면 전부 똑같은 거야? 맞습니다. 대중판 토정 비결은 보통 분류형이라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주처럼 태어난 순간을 기준으로 평생을 파는 방식이 아니라 올해의 시간을 기준으로 생활을 관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밀한 예언을 기대하면 실망하지만 월별 점검표로 쓰면 갑자기 쓸모가 생기죠.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갑니다. 토정 비결을 미래를 맞히는 장치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대신 불안을 줄이는 사용 설명서로 보면 문장 하나가 곧 행동 하나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왜 하필 월별이냐고요? 조선은 달력 중심 사회였습니다. 농사도 장사도 혼사도 달을 보고 움직이고 시기 하나만 놓치면 손해가 커졌죠. 그러니 한 해를 통째로 예언하는 말보다 달마다 위험을 잘라 경고하는 말이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토정 비결의 반복이 이해됩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새는 구멍이 있다. 사람은 모이는데 말이 엮인다. 몸은 괜찮은데 과하면 탈이 난다는 식의 문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재미는 덜해도 현실엔 강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터집니다. 지출, 말실수, 건강, 이동, 집안 갈등, 이 5가지가 흔들리면 한 달이 무너지고 한 달이 무너지면 1년이 흔들리죠. 토정 비결은 그 취약점을 반복해서 눌러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전염됩니다. 어른이 읽고 요점만 뽑아 말해주면 그게 곧 집안 규칙이 되거든요. 큰 돈은 미루고 먼 길은 줄이고 말은 낮추고 몸은 쉬라는 식으로 행동이 통일되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시대에는 이 단순함이 힘이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기억이 안 남고 기억이 안 남으면 실행이 안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토정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 바로 토정 이지함입니다. 조선 중종 때 태어나 선조 때까지 살았고 본관은 한산이며 호가 토정으로 전해지죠. 이지함은 유학자이면서도 수리, 의학, 천문, 지리, 은양 같은 분야에도 통했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그 배경으로 서경덕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래서 긴 이미지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을 진짜 강하게 만드는 건 묘한 기술이 아니라 민생 감각입니다. 1573년 청하영감으로 나가 재직 중 임진강 범람을 미리 알아 많은 생명을 구제했다는 일화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1578년 아산현감으로 다시 등용되자마자 거린청을 만들어 떠돌이 거린과 노약자, 굶주린 사람을 구호했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아니라 조치를 만든 사람이란 인상이 여기서 생기죠. 또 하나, 그는 마포 강변의 흑담 운막집에서 청빈하게 지냈고 그 생활이 토정이라는 호로 굳었다고 설명됩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생활형 캐릭터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건 인물의 무게입니다. 새의 불안은 말로 달래기 어렵지만 누가 말했는지가 바뀌면 체감이 달라지거든요. 토정은 그 역할을 해주는 이름이었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람들은 토정을 점쟁이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그는 관직도 했고 현장도 받고
손으로 제도를 건드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예언은 외부에서 떨어지지만 행정은 내부를 움직이거든요. 토정이 살아있던 시대에 백성이 원했던 건 맞는 말이 아니라 버틸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토정에게 신수를 물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함이 너무 컸고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말을 붙잡거든요. 말은 당장 공짜고 마음은 당장 흔들리니까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복서에 박다는 소문이 퍼지고 신수를 봐달라는 요구가 심해지자 책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고 적습니다. 전승의 핵심은 사람들이 원했고 토정이 응답했다는 구조죠. 여기까지 보면 토정 비결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지함의 책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연초에 보는 그 토정 비결입니다. 그 형태가 정말 16세기 이지함의 손에서 나왔느냐는 질문이 남거든요.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책의 모양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니까요. 주간 경향은 토정 비결이 여러 변화를 거쳤고 지금 흔한 매월 운까지 실린 형태로 정착한 건 해방 이후라고 지적합니다. 즉, 오늘 대중파는 토정의 시대와 거리가 멀죠. 중앙일보 기사도 전문 연구자들이 토정 비결이 등장 시기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이 말은 토정과 무관이라는 주장까지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토정 비결은 토정 이지함의 이름과 강하게 연결되어 전해지지만 지금 유통되는 대중형 판본은 후대에 살이 붙고 형태가 바뀌며 확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후대 가필은 곧 사기가 아닙니다. 민간 지식은 살아남으려면 계속 편집되거든요. 불필요한 건 떨어지고 먹히는 것만 남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인쇄가 늘고 유통이 커지면 문장은 더 간단해져야 합니다. 읽기 쉬워야 팔리고 팔려야 퍼지며 퍼져야 살아남으니까요. 토정 비결이 단순해진 건 그 생존 논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왜 다 똑같아 보이냐는 질문도 풀립니다.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전달하려면 개인의 디테일을 빼고 공통의 걱정을 남겨야 하거든요. 돈, 말, 몸, 이동, 집안일, 이건 시대를 안 가립니다. 그러면 토정 비결은 오히려 그 시대의 불안 목록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가 문장 사이에 드러나죠. 이제 토정 비결을 보는 법을 현실적으로 잡아봅시다. 운세를 읽을 때 맞나 틀리나로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대신 줄일 것 하나, 미룰 것 하나, 지킬 것 하나로 바꾸면 바로 생활로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어 재물이 있다가 나오면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새는 돈을 막고 장부를 정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모인다가 나오면 말실수를 줄이고 약속을 줄이는 쪽으로요. 방향이 바뀌죠. 몸이 편치 않다는 문장을 과학처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달의 수면과 술, 무리한 일정만 줄여도 확률이 바뀌거든요. 토정 비결은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도구로 읽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토정 비결 문장이 선명해집니다. 좋은 말은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경고는 행동의 속도를 줄이죠. 결국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 한 해를 망치지 않게요. 여기서 토정 이지함의 캐릭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현장에서 백성이 무너지는 속도를 봤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말이 더 설득력을 얻거든요. 토정 비결의 계산 방식도 한 번만 짚겠습니다. 토정 비결은 태세, 월건, 일진 같은 요소를 숫자로 조합해 그 해의 신수를 본다고 소개되곤 합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 시간표를 숫자로 찍어보고 그 위에 월별 경고문을 붙여서 생활을 조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결과는 예언이 아니라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름은 영수라고 해보죠. 영수는 새해만 되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이상하게 1월만 지나면 무너집니다. 원인이 의지가 아니라 속도였거든요. 영수는 한 번에 바꾸려다 지칩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했다가 회식 한 번에 깨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쓰고 몸까지 무너지죠. 토정 비결식 월별 경계는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은 속도를 줄여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2월 문장에 말을 조심하라가 붙었다고 합시다. 영수는 그 달에 딱 하나만 정합니다. 카톡으로 감정 섞인 말을 보내기 전에 10분만 멈춘다. 이 한 가지가 싸움을 줄이고 돈이 새는 구멍도 같이 막히죠. 3월에 이동이 있다가 붙으면
여행을 예언처럼 받아들여서 소비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정리에 씁니다. 꼭 필요한 이동만 남기고 멀리 가야 할 일은 한 번에 묶고 무리한 약속은 줄입니다. 그러면 그달의 이동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계획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정 비결 문장을 행동으로 바꾸면 신기하게도 맞는다 느낌이 강해집니다. 사실은 예언이 맞아서가 아니라 행동이 바뀌면서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게 운세가 살아남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시 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에서 한 해의 불안은 개인 마음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였습니다. 세금과 군역, 곡식값, 흉년, 장마, 전염병 이런 것들이 얽히면 사람의 삶은 곧바로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새해에 국가가 잘해줄 거야 같은 말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 쌀독이 버티느냐가 문제였고 내 몸이 쓰러지면 가족이 같이 무너지니까요. 월별 경계는 그 절박함에 딱 맞았죠. 토정 이지함이 유명해진 이유도 결국 같은 방향입니다. 그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민생을 건드린 사람으로 전해지거든요. 홍수를 미리 알아 사람을 살렸다는 일화는 관찰이 곧 생존이 되는 시대의 상징입니다. 거린청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떠돌이 거린을 모아 구호했다는 기록은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감각이 그 시대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토정을 따뜻한 사랑으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인물에 새해 책이라는 이미지가 붙으면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을 말한 사람의 태도를 빌려오는 거거든요. 토정은 조심하되 무너지지 말라는 태도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자 논란이 영상에 도움이 됩니다. 토정이 진짜 썼냐 아니냐를 싸움으로 만들면 피곤하지만 토정이라는 이름이 왜 간판이 되었냐로 바꾸면 역사적 질문이 되죠. 조선과 근현대에는 이름이 강한 사람이 간판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 글쓴이가 익명이거나 여러 사람일 때 사람들은 신뢰할 이름을 찾고 그 이름 아래로 글을 모으거든요. 토정 비결이 그렇게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대중이 원하는 형태로 내용이 정리됩니다. 문장은 더 짧아지고 해석은 더 쉬워지고 월별 구성이 더 뚜렷해지고 마지막에는 띠별로 정리해 내 얘기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게 현대형 토정 비결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있다는 문장이 나오면 그달은 투자나 도박이 아니라 정리의 달로 씁니다. 구독 서비스 정리하고 카드 내역 보고 안 쓰는 물건 정리해 현금 흐름을 단단히 만드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한 근심 같은 문장이 나오면 그달은 인간관계 확장이 아니라 관계 정리의 달로 씁니다. 대답을 늦추고 약속을 줄이고 술자리 한 번만 빼도 말실수 확률이 확 내려가거든요. 몸이 허하다 같은 경고가 나오면 그달은 무리한 목표를 줄이고 수면만 고정합니다. 운동을 늘리는 게 아니라 늦게 자는 걸 끊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죠. 작은 고정이 큰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행동으로 바뀌면 운세는 신비가 아니라 자기관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토정 비결에 맞으면 신기함이 아니라 행동을 바꾼 사람의 체감으로 나타나죠. 현실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1년을 상상할 때 너무 멀리 봅니다. 멀리 보면 계획은 멋지지만 부담도 커지고 부담이 커지면 피곤해져 포기 버튼이 빨리 눌리거든요. 토정 비결의 월별 구조는 그 포기 버튼을 늦추는 장치가 됩니다. 1년을 통째로가 아니라 한 달씩으로 바꾸면 부담이 줄고 부담이 줄면 시작이 쉬워지죠. 그래서 새해엔 오히려 이런 단순한 틀이 더 먹힙니다. 조선 사람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의 월별 부담은 계획이 아니라 생존이었거든요. 이번 달에 장마가 길면 곡식이 상하고 곡식이 상하면 세금이 무겁고 세금이 무거우면 빚이 늘고 빚이 늘면 가족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토정 비결을 읽을 때는 나는 왜 이 문장에서 찔리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찔린다는 건 그 자리가 내 약점이라는 뜻이고 약점은 고치기보다 먼저 관리해야 안전해지거든요. 바로 그게 월별 경계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운세 문장은 반드시 생활 언어로 번역합니다. 망한다, 대박난다 같은 단정은 버리고 속도를 줄이자, 정리하자, 약속을 줄이자처럼 행동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자기 관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1월에서 3월까지 띠별 운세를, 아니 월별 지침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